평촌동 재개발 상가 3층 옥자재과 사장실이었습니다. 김 옥자는 책상 앞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남편 김만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늦네. 옥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만수는 자주 늦었습니다. 서울 출장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건설 자재 납품업을 하는 만수에게 출장은 낯선 일이 아니었지만 최근엔 그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는 가계부를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만수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아, 서울 거래처 미팅이 길어져서. 만수는 대충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옥자 곁을 지나칠 때 낯선 냄새가 풍겼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냄새. 옥자는 멈춰섰습니다. 만수는 평소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옥자가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씻고 자. 만수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옥자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향수 냄새. 어디서 묻었을까요? 거래처에서? 식당에서?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만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만수의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수의 차는 깨끗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만수는 차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자는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시트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깨끗한 대시보드, 정돈된 컵홀더. 그런데 조수석 시트 가장자리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연한 핑크색. 옥자는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완전히 마르지 않은 최근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차량 등록증, 보험 서류, 티슈 그리고 작은 튜브 하나. 옥자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윤활제였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고 절반쯤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옥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부부 생활. 그중 성생활이 끊긴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만수는 나이 들면 그런 거야라며 웃어넘겼고 옥자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옥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립스틱 자국, 윤활제 튜브, 조수석 시트, 한 장 한 장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침실로 들어가 만수의 옷가지를 살폈습니다. 어제 입었던 정장 바지가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 차 열쇠, 그리고 영수증 하나. 안양역 모텔 1박 5만 5천 원.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서울 출장이라고 했는데 안양역 모텔? 옥자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수의 폰은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옥자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예진. 제목 없음. 내용 오늘 최고였어, 아빠. 옥자는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라는 호칭, 하트 이모티콘, 최고였어라는 표현.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옥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순한 살, 주름진 얼굴, 흰머리 섞인 단발머리. 35년 동안 제과점을 운영하며 가정을 지켜온 얼굴이었습니다. 미쳤나 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 윤활제, 모텔 영수증, 이메일. 옥자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옥자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상인회장 최순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자야. 응? 옥자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나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로는 힘들어. 만나서 얘기할게. 그래, 어디서 볼까? 제과점으로 와줘. 지금.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35년 부부 생활. 두 딸을 키우고 제과점을 일궜습니다. 만수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빚을 갚을 때도 옥자가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옥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평생 꼼꼼하게 가계부를 정리하고 재료를 계산하고 손님을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꼼꼼함이 이제 다른 곳에 쓰일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옥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옥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호로 물었습니다. 옥자는 순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순자야. 옥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 아는 사람 있어?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설 탐정? 왜? 만수 뒤 좀 밟아야 할 것 같아. 옥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립스틱 자국, 윤활제, 모텔 영수증. 순자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자야, 이게. 응. 내가 미쳤나 봐. 옥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알아야겠어. 끝까지. 평촌역 앞 카페였습니다. 김옥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검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옥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옥자 사장님 맞으시죠? 네, 박민철 탐정님이시고요. 네. 박민철은 마주 앉으며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24시간 추적했습니다.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옥자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나요? 사진이랑 동영상, 녹음 파일이요. 박민철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시겠어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철이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평촌 고급 한정식집 앞이었습니다. 만수가 한 여자와 손을 잡고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젊었습니다. 30 중반쯤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 베이지색 코트, 빨간 립스틱. 옥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박민철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이지은이에요. 35살 무직. 무직? 네. 근데 한 달 전까지는 김만수 씨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대요. 박민철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식당 안 사진이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만수와 지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가 지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웃고 있었고 만수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철이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발코니에서 만수와 지은이 키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빨간 립스틱이 선명했습니다. 만수의 손이 지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박민철이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가짜 계약서 빨리 공증해요. 옥자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억대예요. 빨리 처리 안 하면 옥자 언니한테 들키잖아요. 만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아. 이번 주 안에 처리할게. 진짜요? 그럼 제과점 5개 점포 명의도 다 제 앞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럼. 약속했잖아. 무역센터 납품 계약도요? 그것도 다 내 거야. 지은이 웃었습니다. 아빠 최고. 그럼 옥자 언니는요? 걱정 마. 옥자, 그 노인네 눈치 못 챌 거야. 이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보상금 나오면 바로. 그때까지만 참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옥자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태연이 며느리? 네. 박민철이 되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 말투, 억양. 큰딸 태연의 며느리 지은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박민철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단순 불륜이 아니에요. 박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산 탈취 목적이 명확합니다. 제과점 5개 점포, 무역센터 납품권, 재개발 보상금. 전부 합치면 최소 10억은 넘을 겁니다. 옥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옥자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수고비는 계좌로 보낼게요. 네.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박민철이 일어섰습니다. 옥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옥자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5년. 손이 떨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제과점. 옥자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뜨거웠습니다. 옥자, 그 노인네 눈치 못 챌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인네. 옥자는 잔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61살. 주름진 손, 굽은 허리, 흰머리. 평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을 저 사람이 다 가져가려 한다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옥자는 제과점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빵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반죽을 치댔습니다. 힘껏 거칠게. 밀가루가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뺏기면 안 돼. 반죽을 접고 또 접었습니다. 35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옥자는 반죽을 내려놓았습니다. 창고로 갔습니다. 선반 위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산업용 접착제였습니다. 제과 기계 수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옥자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만수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일어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수의 차 앞에 섰습니다.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윤활제 튜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옥자는 그것을 꺼내고 주머니에서 접착제통을 꺼냈습니다.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옥자는 접착제통을 글러브 박스에 넣었습니다. 윤활제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옥자는 큰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가? 만수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잠실 롯데호텔 납품 미팅 있어. 이틀 정도 걸릴 거야. 갑자기? 응. 큰 계약이라 직접 가야 한대. 옥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수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그래. 옥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상인회장 최순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골목 건너편 옥잔의 집이 보이는 2층 빌라에 살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옥자는 2층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3층 건물. 1층은 제과점, 2층은 사무실, 3층은 집이었습니다. 뭘 하려는 거야? 지켜볼 거야. 옥자는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혹시 불법 아니야? 내 집인데 뭐가 불법이야? 옥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순잔의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과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 부엌으로 갔습니다. 만수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부엌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기름을 가득 부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점화 장치에 작은 리모컨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작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제과 기계를 다루며 익힌 손재주였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미리 배터리를 빼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옥자는 다시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순잔의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시계가 아침 6시를 가리켰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골목에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여자가 내렸습니다. 플라워 원피스, 선글라스, 큰 가방. 이지은이었습니다. 옥자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지은이 제과점 문을 지나 옆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가 나왔습니다. 웃으며 지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옥자는 쌍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집안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의 웃음소리.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만수의 목소리.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건배. 음악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옥자는 표정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지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야? 떨어지지 않아. 뭐가?
만수의 당황한 목소리. 이거 손에서 안 떨어져요. 젠장 뭐지? 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접착제였습니다. 윤활제 대신 넣어둔 산업용 접착제. 병원 가야겠어.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옷 입어 빨리. 만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옥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3층 부엌에서 가스레인지가 켜졌습니다. 기름팬이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검은 연기가 3층 창문 밖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옥자네 제과점에 불났어. 상인들이 가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119 불러. 물 가져와. 골목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3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만수와 지은이 뛰쳐나왔습니다. 지은은 손을 감싼 채 울고 있었고 만수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만수 씨, 괜찮아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손에서 피 나는데요? 순자가 옥자를 돌아봤습니다. 옥자야, 이제 어쩌려고?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만수와 지은을 지켜봤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방관들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내려왔습니다. 부엌 기름팬에서 났어요. 큰 불은 아니고 연기만 많이 났네요. 한 소방관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가스는 잠갔어요? 네, 잠갔습니다. 다행이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만수 씨 바람핀 거 아니야? 옥자 사장님은 출장 갔다며? 타이밍이 묘하네. 지은이 만수를 끌었습니다. 아빠, 병원 가요. 손 너무 아파요. 알았어, 가자. 두 사람이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동네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옥자는 의자에 앉은 채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옥자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복수? 옥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옥자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 재산 다 빼돌리려 했어. 며느리 뻘되는 여자랑 바람 피우고 날 노인네라고 놀려댔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와서 참으라고?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태연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불 났다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작은 불이었어. 아빠는요? 아빠도 괜찮아. 다행이다. 근데 엄마, 지은이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못 봤어요? 옥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못 봤어. 이상하네. 아침부터 전화도 안 받고. 괜찮겠지. 나중에 연락 오겠지. 그래요. 엄마 조심하세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태연이는 알까? 자기 남편 어머니가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몰랐을 거야. 태연이가 알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만수를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혼할까요?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연이는요? 옥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빨간 소방차가 제과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방관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선두에 선 소방대장이 헬멧을 고쳤으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김태연이었습니다. 옥자의 큰딸이었습니다. 3층 부엌에서 연기 났다고 했죠? 태연이 뒤따라온 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대장님. 올라갑니다. 태연은 호스를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연기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부엌 확인.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대원 한 명이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스 잠갔습니다. 불은 꺼졌고 연기만 남았습니다. 환기시켜. 태연은 침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태연은 침실 문을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 도와줘. 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 부수겠습니다. 발로 문을 찼습니다. 쾅! 문이 열렸습니다. 태연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멈춰 섰습니다. 침대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몸이었습니다. 손이 서로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김만수, 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여자는 이지은, 태연의 며느리였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만수는 눈을 돌렸습니다. 태연아.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떨어져. 손 떨어지지 않아. 태연 뒤로 다른 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대장님 저건 시트 가져와. 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덮고 들것으로 옮겨. 네. 대원들이 침대 시트를 두 사람에게 덮었습니다. 들것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이웃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두 사람이 붙어 있어. 만수 씨 아냐? 옆에 여자는 누구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자가 순잔의 집에서 내려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사람들. 혼란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태연이 들것을 구급차로 옮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다가갔습니다. 태연아. 태연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옥자는 USB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다 녹음했어. 내 아버지랑 지은이가 나눈 대화. 재산 빼돌리려던 계획. 전부. 태연은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옥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3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리고 내 며느리랑 불륜 저질렀어. 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태연아. 옥자가 말했습니다. 너까지 속이고 싶지 않았어.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만수와 지은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시트로 몸을 가렸지만 손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분리크림 발라드리겠습니다.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튜브를 꺼냈습니다. 의사가 크림을 짜서 붙은 부위에 발랐습니다. 아!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끈해. 뭐예요, 이거? 만수도 소리쳤습니다. 아야, 뜨거워.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이상한데? 분리크림인데. 간호사가 튜브를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겨자크림이에요. 뭐? 의사가 튜브를 빼앗아 봤습니다. 강력 겨자크림 근육통 완화용. 누가 바꿔치기 한 거야?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빨리 씻어내. 물로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겨자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어 화끈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 살려줘. 비명이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그 사이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동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평촌 불륜 제과점 사장, 며느리와 침대에서 적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와 진짜? 며느리랑 불륜이라니. 옥자재과 거기 빵 맛있는 데였는데. 이제 못 가겠네. 병원 앞에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 태연은 병원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옥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옥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증거가 있었어. 사진, 동영상, 녹음. 다. 지은이도요?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제가 지은이 데려왔잖아요. 제가 잘못 봤어요. 너 잘못 아니야. 옥자가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게 못 봐. 나도 35년 동안 내 아버지 못 봤어. 그래도 태연아. 옥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 우리 둘이 힘 합쳐서 이겨내야 해.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은요? 걱정 마. 다 준비해뒀어. 옥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 중이야. 제과점 명의도 내 앞으로 다시 정리했어. 언제요? 일주일 전. 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바보는 아니거든. 태연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35년 장사하면서 배운 거야. 증거 남기고 계산 정확하게 하는 것. 두 사람은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기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집에 가자. 옥자가 말했습니다. 제과점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지. 저도 도울게요. 고마워, 태연아. 옥자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와 평촌으로 향했습니다.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옥자는 제과점 1층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 사회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평촌 불륜 스캔들, 제과점 사장과 며느리 침대서 적발. 사진도 실렸습니다. 시트에 덮인 채 들것에 실린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옥자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옥자 제과입니다. 사장님, 오늘 케이크 예약 가능해요? 몇 시에 찾으실 건가요? 3시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오늘 빵 많이 만드셨어요? 퇴근길에 들를게요.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약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한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거 다 알아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옥자 편이었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김만수의 가짜 계약서 공증은 무효로 한다. 원고 김옥자의 제과점 5개 점포 지분은 원고 소유로 확정한다.
피고 이지은은 원고 김태영과 이혼을 확정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옥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만수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수가 멀리서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옥자는 멈춰섰습니다. 할 말 없어. 미안해. 그 말 듣고 싶지 않아. 옥자는 돌아섰습니다. 내 노름 빚 다 갚았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태연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태연은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태연이 주방 앞치마를 맸습니다. 괜찮겠어? 네. 소방관 그만뒀어요. 왜? 새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랑 함께요. 옥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태연아. 엄마야말로요. 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눈치 못 챘어요. 지은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옥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시작하자. 네. 두 사람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자는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손 씻고 와. 태연은 손을 씻고 돌아왔습니다. 옥자가 반죽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접고 또 접고. 네. 태연은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태연은 웃었습니다. 이거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렇지? 엄마도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죽했습니다. 한과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옥자가 전통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름에 튀기고 꿀 입히는 거야. 와, 예쁘다. 태연은 완성된 한과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팔아요? 응. 요즘 전통 한과 찾는 사람 많아. 그럼 메뉴판에 추가할게요. 태연은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옥자재과 태연 전통 한과 가게 앞에 붙였습니다. 손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과도 파세요? 네, 직접 만든 거예요. 하나 주세요. 한과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옥자재과는 7개 지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평촌, 인덕원, 범계, 삼본, 군포, 의왕, 과천 모두 태연이 관리했습니다. 상인의 선거가 열렸습니다. 옥자가 출마했습니다. 옥자 사장님 찍어야지. 당연하지. 35년 동안 우리 동네 지킨 분이야. 투표 결과 옥자가 당선되었습니다. 상인회장 현판이 제과점에 걸렸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옥자는 제과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평촌 재개발 현장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옆에 섰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저 크레인. 옥자는 가리켰습니다. 저기 우리 땅도 들어가 있어. 네. 재개발 보상금 내 아버지가 가져가려고 했었지. 그랬죠. 근데 못 가져갔어. 옥자는 웃었습니다. 내가 만든 건 못 빼서. 태연도 웃었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아니야. 그냥 포기 안 한 거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크레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태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왜? 엄마 덕분에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옥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야. 옥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신 안 하는 사람이 가족이야. 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제 가족이에요.
옥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하자. 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평촌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자재가는 그대로였습니다. 35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순한 살,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더 이상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살아남은 여자였습니다. 새 출발을 시작한 여자였습니다. 엄마, 내려가요. 손님 많아요. 그래.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1층 제과점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식빵 2개요. 한과 포장 부탁드려요. 옥자와 태연은 앞치마를 맸습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웃으며 땀 흘리며 살아갔습니다. 평촌 재개발 크레인 아래에서